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고 있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번 주 메타버스 업종에 대해서 리포트 분석해드렸죠.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는 메타버스 리포트 리뷰입니다. LG 이노텍과 자이언트 스택, 네이버 이 세 가지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고요. 지금부터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생소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AR, VR, XR,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이 생각의 고리를 좀 연결시켜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으로는 RF 머트리얼즈, 그리고 RFHIC, KMW를 살펴보았고요. 통신 장비 업종이 그래도 아직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곳은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방금 말씀드렸던 VR이나 AR, 메타버스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인프라가 통신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이 필수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5G망을 기업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진행된다면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 업종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까지 미래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AR은 증강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VR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고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 메타라고 하는 가상과 초월이라는 부분과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와 우주의 합성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또 다른 아바타를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라고도 말씀을 드리면 그 아바타라는 단어가 오히려 조금 더 익숙하셨다라는 모습입니다. 이제 플랫폼 시장의 변화는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메신저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셨죠. 휴대폰으로 SMS, 문자 메시지만 보내다가 뭐 노란톡이라든가 아니면 초록 색깔 창이라든가 새로운 메신저 서비스를 우리는 이용을 했는데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SNS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 지금도 너튜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데 생태계 구축을 한 단계가 현재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구축은 유저들이 유입되고 콘텐츠가 고도화되고 수익 모델이 조금 강화되고 플랫폼 카테고리까지 확장이 되는데 노란톡 서비스를 봤을 때에는 이제는 문자, 메시지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진, 동영상, 선물하기 기능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있는 결국엔 플랫폼 카테고리 확장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장도 이러한 단계들을 조금 거쳐 나가고 플랫폼 고도화, 컨텐츠 고도화, 수익 모델 강화, 플랫폼 카테고리 확장까지 나갈 텐데 그 바로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메타버스별로 이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고 개발자들이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수익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모델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이제 예를 보여드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공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같이 AR이 결합된 그리고 미국 메타버스죠. 로블록스 콘서트 같은 것들이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일상에 좀 다가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공연은 향후 메타버스 핵심 콘텐츠의 필수 요소로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쯔위프 글로벌 유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웅진싱크빅이 AR 사이언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3D 지도, S맵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메타버스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한번 집중해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과연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하드웨어 시장이 메타버스를 우리 앞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IT 하드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LG 이노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하드웨어 시장이 고글 형태나 아니면 핸들헬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형화되는 AR 글라스나 스마트 콘택트 렌즈,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가리고 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기기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 TOF, 3D 센싱 기술인데 이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LG 이노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3D 센싱 모듈에 대한 채택, 아이폰에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기업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새로운 차원의 증강현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 TOF 3D 센싱 모듈 강자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서 화요일에는 하드웨어 시장으로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LG 이노텍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의 컨텐츠 분야라고 한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외 TV 광고 및 뉴미디어 영상물 그리고 영화 부분에 특수 효과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나 홀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고요. 실감형 뉴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본다면 콘텐츠 제작이 약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약 14% 내외, 방송 장비나 용역 판매가 5% 내외로 보여지는데 이 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는데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이나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 고질라, 고릴라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촬영이 불가능한 거다 굉장히 제한적인 거, 뭔가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화재나 추락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주, 가상현실 이런 모습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특수 효과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CG 많이 이야기하시죠? 컴퓨터 그래픽 또 이 VFX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리얼타임 엔진입니다. 리얼타임 엔진으로 실시간 그리고 실감형 컨텐츠를 제작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특수효과는 촬영된 영상을 또는 화면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입히고 보정하고 편집하고 완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리얼타임 엔진 기술을 활용하면 특수 효과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의 반응에 동시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완성을 하는 과정을 없애고 실시간으로 나의 아바타가 또는 셀럽들의 아바타가 특수 효과를 입힌 상태에서 시청자들과 유저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대화가 가능한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인 빈센트를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버추얼 캐릭터, 그리고 셀럽들의 아바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그리고 이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 이 리얼타임 엔진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미래형 콘텐츠 사업 파트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국내외 그리고 옥외 선전물들이 있고요. 버추얼 휴먼 빈센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콘센트를 열었던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할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함께도 미래형 콘텐츠 파트너사로서 지속적인 광고나 홍보들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함께 주요 광고 프로젝트 제작 능력 인정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공모가가 1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기간 물량 대부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기업들은 이 기간 물량 소화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적어 놓았다가 추세 하단에서 기다리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쪽으로는 LG이노텍, 메타버스의 컨텐츠 쪽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렸고요. 메타버스의 플랫폼 분야로는 이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함께 금액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2018년 출시된 제페토인데요. 제페토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시스템이라고 2018년도에는 불렀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얼굴 인식과 AR 기능, 3D 기술 등이 이곳에 집약돼 있고요. 그곳에서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거나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가입자는 한 2억 명 정도 돌파를 했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90% 이상의 유저들이 아시아나 북미, 남미, 해외 사용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주 연령층들은 요즘 Z세대 하고 있는 Z세대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신저부터 시작을 해서 SNS, 동영상, 이제는 메타버스가 선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가상현실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을 제작, 판매, 환전까지 하면서 유튜브 이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메타버스를 한번 꼽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1분기 실적 외형 성장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성장한 1조 5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2,880억 정도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성장성은 또렷했고 그 성장하는 분야를 좀 보면 광고 쪽, 그리고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핀테크, 컨텐츠 제작, 그리고 네이버페이 매출액 증가가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8조 4천억 원을 좀 넘는 모습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끈끈한 강한 동맹과 협업입니다. 2017년도 YG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SM엔터, 대한통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20년도 협력이 있었습니다. 동맹이 있었고요. 올해는 빅히트의 위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BNX, 그리고 스페인판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왈라팝,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와의 지분 교환까지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 규모를 모두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차익을 얻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네이버에 집중되는 부분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거래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거래액도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 가맹점 수도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협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강자, 그리고 미래 산업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미래도 준비를 잘하고 있는 조금 알짜배기, 너무 팔방미인의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추세 하단에서 조정 시에 지속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 미 증시는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와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시장보다도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고용지표 개선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의
모두 다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 FOMC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변곡점들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접근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메타버스와 관련한 모든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